외과 수술할 때 초정밀 로봇의 정확함이란 또 합리적인 수술 비용. 이 두 가지가 양립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자, 오늘은 바로 이 불가능해 보이는 미션을 해결하겠다면서 수술의 민주화라는 아주 담대한 꿈을 꾸는 기업이죠. 리브스메드에 대해서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말이죠. 지금 수술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현실적인 딜레마입니다. 한쪽에는 뭐 한 대에 수십억 원 하는 초정밀 로봇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가격은 저렴한데 의사의 손을 말 그대로 묶어버리는 전통적인 수술 도구가 있는 거죠. 결국 의사도 병원도 그리고 뭐 최종적으로는 우리 환자들까지 이 불편한 선택지 앞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문제가 훨씬 더 선명해지죠. 왼쪽 전통적인 복강경 수술. 비용은 싼데 저 기구가 그냥 긴 젓가락 같다고 보시면 돼요. 저걸로 좁은 뱃속에서 실로 꿰매고 자르고 상상만 해도 정말 어렵겠죠. 반면에 오른쪽 다빈치 로봇 수술은 뭐 거의 사람 손목처럼 자유자재로 움직입니다. 근데 문제는 가격, 장비값만 수십억에 유지비까지 생각하면 이건 뭐 전 세계 수술의 5%도 이걸로 못하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딜레마에서부터 시작해서요. 리브스메디의 기술이 이걸 어떻게 풀었는지, 또 앞으로의 성장 계획은 어떤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가장 뜨거운 감자죠. 1조 원짜리 기업 가치. 이게 대체 어떻게 나온 건지 그 논쟁 속으로 들어가 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투자자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리스크 3가지까지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아주 풀기 힘든 숙제를 릴스메네드는 과연 어떻게 풀어냈을까요? 그 해답의 핵심 키워드가 바로 이겁니다. 수술의 민주화. 리브스메드가 내놓은 해답, 그게 바로 핸드헬드 로봇이라는 시장에 없던 새로운 개념입니다. 여기서 진짜 기가 막힌 게 뭐냐면요. 비싼 모터나 복잡한 컴퓨터 없이 순수하게 기계공학 기술만으로 로봇처럼 정교한 손목 움직임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배터리 없이 수백 개의 부품만으로 정교하게 돌아가는 스위스 명품 시계 같은 거죠.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 기술이 어떻게 돈이 되느냐 하는 문제죠. 사람 손목처럼 꺾이는 다관절 기술을 수십억짜리 기계 덩어리 없이 의사가 손으로 그냥 바로 조작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 모든 기술들이 평균 17년 이상 남은 아주 촘촘한 특허로 보호받고 있다는 점. 이게 바로 누구도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이 회사의 단단한 성벽, 바로 기술적 해자인 거죠. 좋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기술적 해자를 가졌는데 이걸로 과연 뭘 하겠다는 걸까요? 리브스메드가 그리는 미래, 그 큰 그림을 한번 들여다보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브스메드는 단순히 아티센셜이라는 제품 하나 잘 만들어서 팔려는 회사가 아니에요. 야망이 아주 크죠. 2018년에 핸드헬드 로봇으로 시작해서 혈관 지지는 기구, 수술용 스테이플러까지 계속해서 라인업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최종 목표는 2028년 완전체 수술 로봇 스타크를 출시해서 하나의 거대한 수술 생태계를 장악하는 플랫폼 기업이 되겠다는 겁니다. 자,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결국엔 팔아야죠. 그것도 가장 큰 시장에서요. 맞습니다. 바로 미국 시장이죠. 2025년에 맺은 이 헬스트러스트 계약이 거의 신의 한 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GPO라는 게 뭐냐면 미국 병원들의 연합 구매 조직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약 하나로 미국에 있는 병원 약 1,800곳에 납품할 수 있는 고속도로를 그냥 한 번에 뻥 뚫어버린 셈입니다. 이건 뭐 거의 게임 체인저라고 봐야죠. 바로 이 그래프가 시장의 리브스메드에 왜 이렇게 열광하는지를 숫자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2023년에 173억, 24년에 271억, 꾸준히 성장했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바로 여기입니다. 불과 2년 뒤인 2026년에는 매출이 1,300억을 넘어설 거라는 전망. 바로 이 미친 성장세에 대한 기대감. 이것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다룰 1조 원짜리 논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앞서 보여드린 장밋빛 전망 아주 좋죠. 근데 아직 적자에서 벗어나지도 못한 회사가 어떻게 시가총액 1조 원이 넘는 가치를 인정받았을까요?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무려 1조 3,500억 원입니다. 상장 당시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야 할 게 뭐냐면 이 회사는 이때 돈을 벌고 있던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매년 수백억씩 적자를 보고 있었단 말이죠. 바로 이겁니다. 유진투자증권 리포트의 이 문장이 모든 논란의 핵심을 꿰뚫고 있어요. 한마디로 뭐냐? 미래의 가치를 현재로 땡겨왔다는 거죠. 지금의 숫자가 아니라 회사가 약속한 이 엄청난 성장 계획이 정말로 현실이 된다면 지금의 이 1조 원이라는 가치도 설명이 된다? 이겁니다. 자, 증권사들 전망을 한번 보세요. 거의 약속이라도 한 듯이 2026년을 변곡점으로 보고 있죠. 이때부터 흑자로 돌아서고 27년엔 매출이 3천억을 훌쩍 넘어선다. 어마어마하죠? 결국 증권사들이 투자자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딱 하나요. 지금의 적자는 보지 말고 2, 3년 뒤에 폭발적으로 성장할 미래에 베팅해라. 아니, 근데 아무리 미래가 좋다지만 이걸 어떻게 지금의 기업 가치로 딱 잘라서 계산을 했을까요? 그 계산법, 우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지점이 가장 큰 논란의 핵심입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3년 뒤의 추정 순이익을 지금의 가치로 당겨왔다는 거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더 논란이 되는 건 비교 대상을 누구로 삼았냐는 겁니다. 바로 수술 로봇 시장의 절대 강자 다빈치를 만든 인투이티브 서지컬. 이걸 비유하자면요. 이제 막 프로에 데뷔한 특급 유망주 몸값을 매기면서 전성기 시절 메시나 호날두랑 직접 비교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러니 시장에서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냐는 고평가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이 회사의 아주 밝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죠. 하지만 제 20년 경험으로 볼 때 투자는 항상 동전의 양면을 봐야 합니다. 이 장밋빛 시나리오가 만약에 틀어질 경우 우리가 맞닥뜨릴 리스크는 뭔지 아주 냉정하게 짚어봐야 합니다. 네부스메드 앞에는 크게 3개의 허들이 놓여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관문은 바로 돈 문제입니다. 흑자 전환 전까지는 계속 돈을 태워야 하니까 이 캐시버닝을 감당할 수 있느냐. 두 번째는 기대치라는 아주 무거운 짐이에요. 시장의 이 엄청난 기대에 조금이라도 못 미치면 주가는 곧바로 반응할 수밖에 없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주식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오버행 이슈. 언제든 시장에 풀릴 수 있는 잠재적 매도 물량이 주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이 도넛 차트를 보시면요. 돈의 흐름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24년, 25년까지는 계속 적자를 보면서 돈을 태우는 구간이죠. 그러다가 26년에 드디어 플러스로 돌아선다는 시나리오인데 바로 저 적자 구간,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이걸 죽음의 계곡, 즉 데스밸리라고 부릅니다. 이 계곡을 작은 문제 없이 무사히 건너야만 생존할 수 있는 거죠. 투자자들은 바로 이 지점을 가장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니부스메드를 볼 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제품이나 실적만 보면 이 회사를 절대 제대로 평가할 수 없어요. 이 회사가 파는 건 제품이 아니라 수술 시장의 판을 우리가 뒤집겠다는 하나의 거대한 스토리이자 미래인 겁니다. 자, 이제 질문은 여러분께 넘어갑니다. 과연 리브스메드는 이 험난한 죽음의 계곡을 건너서 수술의 민주화라는 위대한 약속을 지켜낼까요? 아니면 1조 원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시장의 기대감,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주저앉게 될까요? 결국 이 모든 건 앞으로 이 회사가 숫자로 어떻게 증명해내느냐에 달려있겠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